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가진 주식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가액만 올랐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징역 10년을 살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오늘 이 믿기 힘든 질문의 답을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궁금증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 이 서류상의 이익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갔던 한 회사 회장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A 회장이라는 인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회사 경영 때문에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놓인 아주 위험하지만 또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지름길에 그만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서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넣게 만들자.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주가 조금만, 진짜 조금만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 그럼 이들이 쓴 방법이 뭐였을까요? 공범인 B 임원이랑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일단 수십 개나 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즉 차명 계좌를 싹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계좌 저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이걸 통정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시장에서는 와, 이 주식 거래량 터진다. 무슨 대박 호재 있나 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죠.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으니까 당연히 당국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겁니다. A 회장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A 회장의 운명을 가를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법적 쟁점이 떠오릅니다. 바로 부당이익을 대체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번 보세요. A 회장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내가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이익이지 어떻게 아직 팔지도 않은 걸 이익이라고 합니까? 반면에 검찰은 무슨 소리냐, 팔지 않았어도 당신이 주가를 조작해서 부풀려 놓은 그 서류상 이익도 전부 명백한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맞선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1심과 2심을 거치면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이 사건, 드디어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이게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던 회색지대였는데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 즉 미실현 이익 역시 범죄 수익에 전부 포함된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 범죄를 처벌하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판결이었어요. 아니, 근데 팔지도 않은 걸 왜 범죄 수익으로 본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한번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이 가장 크게 본 건 이거예요. 바로 시장의 신뢰.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요, 그냥 돈 몇 푼 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장 전체의 믿음을 깨뜨리고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거죠. 이걸 막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판결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이미 주가를 조작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럼 당신은 언제든 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안 팔고 있는 건 그냥 현금화 시점만 늦추는 꼼수일 뿐 이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죠? 실제로 자본시장법을 보면요. 이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 금액만 넘어가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 와, 이건 최소 5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이런 대규모 시장 교란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진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렇게 떠들썩했던 사건이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에이, 아직 안 팔았으니까 난 죄 없어. 이런 변명 법원에서 절대 안 통합니다. 둘째, 요즘 정말 말 많은 주식 리딩방 같은 거 있죠? 출처도 불분명한데 이거 사면 대박 난다는 말에 혹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미친 듯이 오르는 테마주 있잖아요. 이거 혹시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을 노리는 덫이 아닐까?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보이는 그런 너무 좋아 보이는 달콤한 기회들,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시장의 가장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